안녕하세요. 2000 혁신교육 포럼에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전라북도 군산시에 있는 옥구중고 한들고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추창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이렇게 직접 보고 함께하면 좋을 텐데 여러 상황이 열악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줌으로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0 혁신교육과 관련하여 완주군에서 진행했던 지역교육의 변화의 과정과 그런 사례, 그 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 혁신교육지구, 나아가 풀뿌리 지역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부족한 경험과 실천이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의 제목을 로컬의 미래다라고 이렇게 설정했는데 어떠신가요? 선생님들 공감하신가요? 사실 우리나라 현재의 교육 현실 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실에서 이 로컬이 미래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서울 또는 중앙 중심 경제, 사회, 산업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고 교육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살아갈 지역이 바로 이곳 이천을 포함한 로컬이고 또 그곳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로컬은 반드시 우리가 미래로 만들어야 되고 또 그래야만 또 아이들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로컬은 저절로 미래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천 학교와 마을 지역에서 지역의 시민을 키우는 풀뿌리 지역교육으로 교육의 전체적인 방향과 내용, 방법과 과정을 한번 변화를 시도할 때 저는 로컬이 미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혁신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교육의 안팎에서 상당한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정도 된 작은 학교와 대안교육 운동인데요. 학교가 또는 학교의 수업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육과정과 또 아이들 중심으로 학교 운영의 방향과 수업의 변화를 시도했던 일련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의 학교, 정확하게 숫자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약 15개, 20개 정도의 학교가 이 작은 학교나 대안교육에 어떤 일정한 시도를 함으로써 의미 있는 변화를 일궈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작은 학교는 전국적인 초, 중, 고등학교의 숫자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바로 이곳 이천이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혁신학교를 들고 나오게 됩니다. 바로 작은 학교의 가치와 변화, 또 성과와 중요한 시사점을 공교육에 접목시켜서 이제 이것을 정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혁신학교라는 타이틀을 달고 여기에 인사, 예산, 행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에 많은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혁신학교는 정책과 운동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경기도 13개 학교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무려 전국적으로 2000개 학교가 넘게 혁신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혁신학교는 모든 사람과 모든 계층, 모든 진영으로부터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보수 언론과 야당 또는 어떤 기득권층 또는 상대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진 계층에서는 이 혁신학교에 대한 상당한 비판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초기 혁신학교가 농사노촌의 작은 학교 또는 어려운 학교 또는 초등학교 중심으로 전개되다 보니까 그 상대편에 있는 도시의 큰 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또는 여건이 좋은 학교에서는 혁신학교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역시 경기도에서 2011년도에 혁신교육지구를 이제 들고 나옵니다.
기존의 혁신학교가 학교 변화를 통하여 이웃학교, 또 지역의 학교 전체로 확산하려던 시도였다면 혁신교육지구는 이제 지역별로 또는 지자체별로 이제 교육의 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중요한 시사점은 여기에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자원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예산, 사람, 자원, 인프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함으로써 질적으로, 양적으로 대단한 변화를 꾀하게 됩니다. 초기에 경기도 6개의 지역에서 시도를 했는데요. 지금은 2020년 기준 약 190개 지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전국의 기초지자체가 228개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무려 80% 이상이 바로 이 혁신교육지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천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런데 2015년도에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상당히 결이 다른 새로운 형태의 운동과 정책의 성격을 갖춘 어떤 혁신교육의 다른 모습이 전개가 됩니다. 바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마을교육 공동체입니다. 제가 왜 결이 다르다고 말씀드리냐면 지금까지의 혁신교육은 주로 학교나 선생님 또는 교육청의 장학사 또는 관공서의 공무원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이 마을교육 공동체는 학교라는 시간과 공간, 제도와 정책의 벽을 넘나들면서 이제 학교와 마을에 비로소 함께 아이를 키우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이제 어떤 교육의 실험적인 시도를 하게 됩니다. 특히 학부모와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경험, 또 수많은 어떤 교육적인 자원들을 활용하는데요. 이 마을교육 공동체는 이제는 그 개수와 또 형태를 뭐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4가지 주요 형태를 살펴봤는데요. 초기에는 이 진보교육감 또는 일부 학교의 일부 선생님 중심으로 전개되었지만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 혁신교육이 이 국가 또는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혁신교육의 어떤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교육, 특히 아이들이 잘 배웠다는 기준은 여러 어떤 판단의 척도가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면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그 기준으로 삼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교육은 아이들이 얼마나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것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배운 것을 활용함으로써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 또 힘을 기를 수 있는가, 또 그런 것들을 습득하였는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학습과 삶의 일치, 그리고 PPT에 말씀드린 것처럼 삶을 지원하는 교육으로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삶을 지원하는 교육을 조금 이제 색깔을 달리해서 표현했는데요. 이 용어를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혁신교육에서 시작됐지만 어쩌면 혁신교육은 사실 사람들마다 살아온 삶의 과정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각자 자기의 처지에 맞게 해석하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다르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하지만 삶을 지원하는 교육, 삶을 위한 교육, 또 삶의 힘을 기르는 교육은 어떤 진영이나 계층이나 입장에 상관없이 모두 다 동의하고 모두 다 아마 중요하게 여길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도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 2022 국가교육과정에서 이 삶을 위한 교육, 삶을 지원하는 교육이 아마 중요하게 대두될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의 교육 이념 역시 이것과 굉장히 일맥상통한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가의 교육 이념은 홍익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학교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 능력, 민주시민. 어떻게 본다면
혁신교육 이전에 이미 이 97년도에 제정된 국가교육 또는 교육기본법에 혁신교육보다 더 혁신적이고 이상적이고 원대한 가치가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국가 또는 인류 공용의 가치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의 교육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제 국가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학교에다가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 국가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 4가지입니다. 자주적이고 창의적이며 교양을 갖추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6가지 역량을 학교의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학교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구사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성장평가, 자유학년제, 성취평가, 고교교육력 제고, 절대평가, 종합전형, 고교학점제, 그 다음에 요즘에 뜨고 있는 공간혁신도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러한 정책들이 공통적으로 학교 현장에 요구하는 또는 제안하고 있는 또는 요청하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다가 요구하거나 제안하고 있는 공통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상이 바뀌고 사회가 달라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배우고 익혀야 될 역량도 달라졌다. 따라서 학교 일상 수업에서 아이들이 그러한 힘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예전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방식, 특히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또는 경험을 알려주는 그러한 방식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의 수업의 주체 또는 수업의 주인공으로서 참여하여 활동하고 조사, 탐구, 협력, 도전함으로써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학교의 일상 수업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또는 사회에 나가서 어른이 되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로 삶을 위한 교육과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혁신교육이나 국가교육과정은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 즉 삶을 위한 교육, 삶의 힘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어떠신가요? 우리 학교,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의 시스템, 또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일상적인 수업은 아이들이 또는 학생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 기술, 역량, 가치와 태도를 충분히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선생님들? 여기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선생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글쎄 또는 물음표 또는 약간의 좀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학교나 선생님의 문제나 책임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의 교육의 시스템과 또 어떤 교육에 현재 진행되는 어떤 방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이렇게 어떤 마을과 지역의 일부이고 또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마을과 함께 이렇게 위치함으로써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고 또 학교의 본래의 가치가 학교에 배운 것을 세상에 나가서 또는 마을과 지역의 일원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될 때 또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때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또 마을에서 살아가는 내용이나 과정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학교는 공간적으로는 마을 안에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또는 물리적으로는 마을 안에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또는 역할로 본다면은 마을과 상당히 동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혁신교육이든 국가교육과정이든 또는 선생님들 학교의 교육 목표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과 삶의 연결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학교와 마을이 동떨어져서 별도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키운다면 이게 쉽게 될 리가 없겠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많은 학교와 마을은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상당한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긴 합니다. 부모님의 기대, 선생님의 어떤 가르침, 또 지역과 또는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지원, 그래서 공부는 하고 또 그 공부의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사실 아이들한테 학습이라는 부분이 그다지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 시간에 다루는 내용들은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나 어려움과는 상황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학교 수업이 아이들 흥미와 관심, 소질과 적성에 부합하기가 쉽지 않겠죠.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 아이들은 서울에 살든 이곳 이천에 살든 또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군산에 살든 또는 그 전에 근무했던 완주에 살든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도시이든 농산어촌이든 또는 바닷가이든 전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 같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과연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교육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 또는 혁신교육에서 학교와 마을의 관계 또 어떤 역할을 이제 협력하는 방식으로 좀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것을 학교 마을 연계 교육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천에서 하고 있는 마을교육과정, 마을학교, 마을 선생님 등등등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될까요? 아마 이 자리에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아마 이렇게 제가 여쭤본다면 아마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학습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원래 학습이란 어떤 것들을 배운다는 것은 그것의 어떤 개념 또는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예. 사실 그것도 중요하죠. 어떤 수학적인 개념, 원리, 가치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넣고 또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정보를 마음과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이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원래 학습이란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함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이 학습의 과정에 매우 중요하겠죠. 익히지 않는 학습은 사실은 학습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익히려면 어떻게 될까요? 잘 아시죠? 해봐야 됩니다. 해본다는 것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이겠죠. 우린 그것을 연습, 반복, 훈련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학습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연습과 반복과 훈련과 해보는 것이 반드시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이걸 진행합니다. 수업을 하실 때 설명을 하고 또 아이들한테 그것을 말해보게 하고 또 짝과 함께 나눠보게 합니다. 그런데 학교라는 시간과 공간, 교과의 한계상 이러한 것들이 원활히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바로 마을에서 또는 삶에서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배웠다면 그것을 직접 해보는 겁니다. 동네에 나가서 쓰레기를 주워볼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의 환경과 관련된 어떤 탐구를 해볼 수도 있고 프로젝트를 구사해 볼 수도 있겠죠.
하나 더 든다면 그것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것. 결국 학습의 3요소는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이 세 가지 것이 병행되어야만 제대로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칠게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수영을 잘 배웠다고 한다고 해봅시다. 수영 학원을 다녔습니다. 강습을 받았습니다. 나 수영을 잘 배웠어. 이런 것은 수영의 종류, 수영의 어떤 요의점, 뭐 수영의 특징, 그 형태의 뭐 여러 가지 차이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물에 떠서 그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또는 오랫동안 떠 있어야 되는 것. 사실 결국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학습은 실제 할 수 있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혁신교육의 이론적인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의 진보주의 대표적인 철학자 주의가 이미 100년 전에 학교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적 경험을 하는 것. 이 교육적 경험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주의는 바로 아이들의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실제로 보고 만지고 해보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스스로 그것들을 경험을 재구성하고 성장했을 때 그게 비로소 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 학교에다가 수많은 작업장, 노작, 체험장, 실습장을 주의가 말한 것처럼 만들 수가 없겠죠. 어쩌면 그것 자체도 불필요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학교 밖에는 이미 그 분야에 적어도 10년 이상 현장의 경험을 쌓은 수많은 직업인들이 전문가 등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협업을 한다면, 협력을 한다면, 함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우리는 의외로 교육의 본질에 보다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말씀드리는 이 말과 협력은 또 말과 협업은 우리 학습 또는 교육의 본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선생님 어떠신가요? 이 마을을 통한 교육, 마을에 대한 교육, 마을을 위한 교육이란 단어를 들으면 또 이런 문장을 들으면 어떠신가요? 조금 좀 부담스럽죠. 약간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겠죠. 저는 그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학교에서 학교 시스템이 이걸 할 만한 여유가 많지 않거든요. 여유라는 건 시간적인 여유, 또 어떤 심리적인 여유, 또는 어떤 직무적인 여유 이런 것들이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마을을 우리가 어떤 특정한 공간이나 장소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바로 마을은 아이들이 실제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라는 거죠. 구체적인. 자, 혁신교육이든 국가교육과정이든 또는 선생님들의 학교의 교육 목표가 학습과 삶의 연결과 통합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을 실제 살아가는 삶의 공간을 수업에 또는 교육과정과 연결시키지 않고 그것을 이룬다는 것은 저는 매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풀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에 추구하는 어떤 본질적인 목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우리가 함께 좀 논의하고 토론을 합의함으로써 이것들을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미 경기도에서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용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마을교육 공동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선생님들이 이 2000 혁신교육 포럼에서 아마 논의할 때 또는 협의할 때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준비한 겁니다. 이 자리에 선생님들 계신다면 저와 이야기를 아마 나누면 좋겠는데요.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단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교육이란 무엇일까? 어떠신가요? 예, 아마 마을교육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특히 학교 선생님과 마을 선생님한테 물어본다면 아마 좀 결이 다른 답을 하지 않으실까 예상이 됩니다. 한번 논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마을교육 공동체 주체는 누굴까요? 물론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것이 정답이겠죠. 하지만 선택을 한다면, 만약 제가 너무나 좀 폭력적인 질문인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학교일까 마을일까? 아마 치열하게 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이 가고 있죠. 선생님들, 마을은 수단인가요, 목적인가요? 아마 이것도 경론이 아마 벌어질 것 같습니다. 학교는 마을의 일부인가요?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시겠죠. 그렇다면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그렇다면 선생님들, 수업도 마을의 일부인가요? 좀 어렵죠. 아마 선생님께서는 지금 순간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학교가 마을의 일부라면 당연히 학교 교육과정의 90%를 차지한 수업도 당연히 마을의 일부가 되어야 마땅하겠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여기 학교 선생님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최근 일주일 또는 최근 한 달 동안에 선생님의 수업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내 수업은 지금 마을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마을과 어떻게 협업하고 있는가? 마을과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는가? 예. 학교 마을에 협력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아마 이 혁신교육 포럼에서 이 답을 전 찾아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람직한 마을교육 또 마을교육 과정 운영 방안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아마 이 자리에 이천의 수많은 마을 활동가 또는 마을 선생님들이 참여하고 계실 텐데요.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또는 함께 이 일에 참여하여 함께 교육의 동반자로 주체로서 활동하려면 이제는 그분들에게 더 이상 헌신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뭔가 이제 구체적인 대안을 찾을 때라고 봅니다. 여기에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약간의 팁을 하나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마을교육과정을 뭔가 시도를 하려고 할 때 이게 약간의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무엇인가 시도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의 가치와 의미를 구성원들과 함께 최대한 논의해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과정이 만약에 생략된다면은 선생님들한테 이 일은 그 많은 일 중에 또 하나인 또 학교의 본질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업무로 다가갈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함께 이것들을 한번 논의 토론하면 좋겠고요. 토론할 때 학교의 선생님들과 논의를 할 때 가급적이면 독서를 겸하면 좋겠습니다. 학습, 독서와 학습.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선생님들 내부 선생님들만 하지 말고 외부, 특히 제3자가 또는 객관적인 입장을 가진 다른 사람, 그게 뛰어난 실천가나 활동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른 학교 선생님, 평범한 또는 마을 사람과 같이 논의를 하면 아마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학교 주변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전문성과 경험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이걸 잘 모를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마을에는 이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또는 마을의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이미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만나서 협의하면 아마 선생님께서 원하는 그런 수많은 어떤 직업인들과 전문가 등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선생님들이 모든 걸 결정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협조를 요청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이거 논의를 시작하는 함께하는 그런 워크숍, 연수, 토론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선생님과 마을 사람 또 마을의 전문가가 만나서 협의를 한다면 저는 아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6번을 보시면요. 이게 교육과정과 만약 별도로 진행된다면 이게 업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생님의 학교의 교육과정과 수업, 특히 구체적으로 어떤 교과, 단원에 넣을 수 있기를 제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교육과정을 짜기 전에 해야 되겠죠. 2월달 이전에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사족을 하나 달겠습니다. 많은 마을교육과정 또 마을교육 과정이 안타깝게도 뭔가 하긴 하는데 그게 뭔가 뭐랄까 재미는 있는데 또 즐겁기는 한데 손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약간의 그런 우려 또 약간의 어떤 성찰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한번 돌아볼 만한 제안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을 경험으로입니다. 자, 많은 마을교육과정과 또 마을과 협력이 이제 무엇인가 아이들이 좀 참여하여 활동하고 그다음에 즐겁고 또 그 과정에서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분명한데 근데 돌아보면 그렇게 머리에 또 그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경험으로 이렇게 연결시킬지가 저는 중요한 단계라고 봅니다. 아마 선생님들과 논의를 하면 어떻게 그런 활동을 경험으로 연결시킬까를 논의하면 충분히 아마 좋은 대안을 마련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의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넌 무엇을 했어? 넌 어떤 때 즐거웠어? 무엇을 할 때 힘이 나던가? 너는 어떨 때 너가 가진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발현되던가? 네가 무엇을 할 때 친구는 무엇 다른 걸 했어? 이렇게 물어보고 말하게 하고 글로 쓰게 하고 그것들을 어떤 것으로 표현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이러한 과정이 있을 때 비로소 이게 경험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기억은 금세 망각의 세계로 들어가서 아마 사라지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경험을 학습으로입니다. 자, 무엇인가 해서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거나 그리고 그것들을 뭔가 말해보게 했다면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학습이 되려면 여기에 이제 선생님의 전문성이 필요한 겁니다. 선생님의 교과 목표, 성취 기준 또는 어떤 교육의 목표나 방향과 연관지어서 그것들이 아이들의 어떤 성취 수준과 발달 단계에 연결될 수 있도록 이제 선생님이 이것들을 이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배우고 익힌 것을 실제 삶으로 적용해 보는 것. 이때 비로소 마을과의 협력의 어떤 진가가 발휘가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그냥 저절로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치의 시간과 공간과 상황과 장면을 부여해줘라. 아이들을 믿어보십시오. 선생님 눈에는 아이들이 다소 좀 미흡하고 부족하고 약간 좀 뭐랄까 양이 안 찰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어느 때 성장하고 배우고 어느 때 뭔가 깨달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믿고 한번 맡겨본다면 저는 어른들 또는 선생님들이 했던 것 이상의 어떤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혁신교육의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 내용과 특징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마을과 협력이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질문을 통하여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작동되는 지역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전라북도 완주교육지원청에서 장학사로 근무하면서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를 담당했었는데요. 담당했던 그 과정과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PPT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바로 전라북도 완주군입니다. 보시면 전주를 넓게 둘러싸고 있죠. 지금 여기 이천이 또는 이천이 포함된 경기도가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것과 비슷한 어떤 모양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전라북도 완주군,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전라북도 완주군은 사람들이 살기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완주군은 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전주 인근 여기에 있는 삼내
용진, 소양, 상관, 구리, 이서, 전주 인근에 있는 동네에서는요, 전주에 직장을 두는 사람들이 출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죠. 그걸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빨간 2층 벽돌집 짓고 파란 잔디밭 만들어서 사는 사람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어디에 있는 학교로 보낼까요? 1번 완주군의 학교, 2번 전주시의 학교. 예.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완주군이 살기는 좋고 또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전국에 몇 개 되지 않는 지역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완주군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완주군의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 교육이 자신들의 아이들의 진로나 진학 또는 삶에 좀 충분히 역할하기 어렵다는 어떤 판단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학교가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작아지다 보니까 학교는 또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작은 학교든 큰 학교든 절대적으로 좋은 학교와 절대로 나쁜 학교는 없습니다. 큰 학교는 큰 학교대로의 강점과 약점이 있고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대로의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강점은 최대한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는, 이게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방향인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완주군의 학교에서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거칠게 말씀드리면 큰 학교든 작은 학교든 교육과정 운영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학교는 큰 학교대로 어려움을 겪고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당연히 그 결과 많은 아이들이 완주를 떠나고 많은 아이들이 떠난 완주군 학교는 작아지고 당연히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입시도 당연히 안 좋게 되겠죠. 이 완주군의 교육 문제를 풀어보고자 지난 2014년도에 로컬에듀라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정책 또는 교육 운동을 지역사회에 제안합니다. 로컬에듀 혹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바로 완주가 로컬푸드의 아주 1번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로컬푸드를 성공시킨 지역이 완주군입니다. 제 말을 믿지 못하시면 네이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네이버가 바로 답을 해줄 겁니다. 그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농산물을 생산, 유통, 소비를 지역 내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다 경제적인 또는 뭐 여러 혜택과 이익을 받는 겁니다. 그러한 로컬푸드의 정신과 가치를 지역에다가 또는 지역 교육에다가 한번 접목시킨 것이 바로 로컬에듀 교육운동입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이 지역사회 학교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학교는 또는 선생님들은 교육의 본질인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에 충실하고. 선생님들 어떠신가요? 이게 선생님들 꿈 아닌가요? 선생님들 아이들의 한 명 한 명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시간을 온전히 할애할 때 비로소 선생님들의 역할이 빛이 나겠죠. 그걸 우리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숙제 아닐까 싶습니다. 마을은 이제 학교를 지원하면서 학교가 담당하기 어려운 것들, 바로 뭐냐면요, 돌봄, 관계, 또 나눔,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회복하고 이 학교와 마을의 교육활동과 또 돌봄, 또 삶의 과정을 양대 행정기관, 특히 지원청과 지자체가 인사, 예산, 행정, 공간, 시설과 공간, 인프라에서 지원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완주군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아이들이 지역에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 등을 함께 마련한다면 그때에서 비로소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 지속가능한 지역이 될 거라는 당찬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게 2014년도의 일인데요. 결국 완주군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그 아이가 완주군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역 전체가 힘을 모으자. 궁극적으로 이천의 아이는 이천 시민의 힘으로 이천 함께 키우자는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시도했던 것은 2014년도에 저희가 로컬 에듀라는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완주 교육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한 획을 그었는데요. 2014년 6.4 지방선거 2달 전에 이 정책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 토론회는 완주군에서 약 300명쯤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육과 관련된 어떤 입장과 또 위치에 또 역할을 하는 사람들 모였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5명이 바로 이 6.4 지방선거 후보 5명입니다. 바로 이 6.4 지방선거 후보 5명이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참여한 후보들이 이 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또 이해하고 그리고 필요성을 절감함으로써 이것들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정책을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후보는 자기는 이 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완주교육청이나 학교가 요구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증액하겠다라고 신문에다가 이제 기고하기도 합니다. 이 후보 5명이 약 2달간의 그런 선거 기간 동안에 단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2명을 압축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2명 중에 누가 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공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시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치열한 어떤 결과, 치열한 과정을 거쳐서 선거 결과가 좀 박빙의 승부를 이렇게 거뒀는데요. 1위 후보와 2위 후보의 득표차가 불과 0.4%, 표차는 189표 차입니다. 굉장히 정말 근소한 차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4년 후에 이제 현임 군수가 재선에 도전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대로 현임 군수가 당선됐겠죠. 그런데 당선된 내용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불과 0.4% 차이로 당선된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4년 후에는 무려 76.83%로 전라북도 1위, 전국 군 단위 3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대단한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예. 여러 가지 있겠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학부모입니다. 학부모. 저는 만약 이천의 교육의 변화를 꿈꾸고 그걸 시도하고 도전한다면 저는 반드시 학부모의 힘이 필요하다. 특히 학부모의 조직된 힘, 학부모가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저는 이천의 교육이 변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이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전라북도 완주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완주군 전체 학부모가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완주군에 이 9개 지역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협의회, 워크숍, 연수를 진행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이 지역별 학부모 대표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자신들의 입으로 또 자신들의 손으로 스스로 이 완주 교육 변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 토론회 이후에도 학부모님들이 각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운영함으로써 이 정책이 완주 교육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정책을 지자체 후보자가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유유부영의 압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완주군의 다양한 행사에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건이 되신다면 완주군 학부모님들을 한번 초대를 해서 이천 학부모님을 만나게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지자체와 함께 완주교육 변화에 대한 그런 그림을 그리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갈 때 완주교육지원청에는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면에서 도움을 요구할지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전체 중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이제 따뜻한 학교, 실천하는 학교, 즐거운 학교, 마을 학교라는 4개 분야 20개 과제를 이제
설정하게 됩니다. 특히 학기별로 3시간 또는 적게는 3시간, 많게는 5시간 정도 토론했는데요. 마지막 보시면 이 로컬 에듀를 통해 무엇을 지원받고 싶은지, 이 말은 아무리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은 저는 그것은 그야말로 사업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완주군의 학교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여러 교육 주체들과 이제 토론을 벌였는데요. 그 토론의 전체 과정을 전부 다 기록으로 남겼고, 그 기록들은 로컬 에듀라는 책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진 몇 장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고 있네요. 예, 학교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동안의 협의를 끝에 이제 교육전청과 지자체가 이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완주 교육 변화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 저는 양행정기관이다. 물론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학교와 마을이 교육활동을 제대로 진행하고 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양행정기관이 얼마나 자주 만나고 얼마나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고 함께 꿈꾸고 그 꿈을 공동으로 실천하는지에 따라서 전 지역교육은 달라진다. 특히 학교자치가 굉장한 대세인데요. 학교자치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저는 양행정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협업, 전 이것을 지역교육 자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기관과 행정기관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또 일반자치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라는 어떤 그런 경계는 있지만 어떤 중요한 정책 담당자가 교육장님과 시장님, 또 교육청 관계자와 또 지자체 관계자가 자주 만나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리고 작은 거지만 함께 시도해보고, 이 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비하면 또 이천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금액입니다. 뭐 연 12억 정도 됐는데요. 아마 굉장히 적은 금액일 것 같은데, 하지만 전라북도에서는 또는 군 단위에서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약 8년 동안에 총 1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역에 교육을 지원했고요. 이 과정을 학부모님들이 다 봤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보는 앞에서 협약도 체결했고, 이 전체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완주군의 교육 환경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자, 완주군의 로컬 에듀는 궁극적으로 지역의 교육은 지역이 책임지자, 또 지역사회가 모두 힘을 합쳐서 아이를 함께 키우자, 국가나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즉 이천의 교육은 이천 사람들이 함께 하자는, 저는 이것을 풀뿌리 지역교육으로 명명했는데요. 이제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지시하고 학교나 또는 선생님도 따라가는 이게 아니라, 이제 지역의 아이들이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될 건 무엇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뭔가 만들고 스스로 함께 할 때, 저는 이때 비로소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국가 중심 교육에서 지역 중심 교육으로, 그리고 이제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을 키우는 교육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야 국가가 유지되고 또 뭔가 앞으로도 발전되겠죠. 하지만 국가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은 비례하지 않더라고요. 국가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서울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전국의 수많은 지역사회는 오늘 이 순간에도 나날이 쪼그라듭니다. 저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지역의 시민을 키우는 교육, 특히 이천의 학교와 마을에서 각각의 학교와 마을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의 시민을 키우는, 이천의 시민을 키우는 교육으로 이천 교육의 전체적인 목표와 방향을 만약에 우리가 한번 바꿔본다면, 저는 전국적인 모범사례 여기서 나올 수 있다. 전국의 그 어떤 지역도 하지 못한 것들을 이천이 해낼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국가교육과정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역교육과정.
자, 내년도에 2022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2022 개정교육과정의 큰 방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과정의 대공화입니다. 지금처럼 국가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여 내려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틀과 방향성만 이제 협의하여 결정하고 나머지는 지역이 학교가 그것을 우리는 지역교육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육과정이 내년도에 아마 국가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이제 언급될 텐데요. 이천에서는 한 해 먼저 올해 혁신교육 포럼에서 지역교육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자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이제 학교를 지원하는 그것들을 저는 이제 지역교육 자체라 명명을 했고요.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요. 근데 문제는 이 마을교육 공동체의 용어 자체에 약간 우리가 살펴볼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교육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또 할 수밖에 없는 학교나 선생님이 이 용어 자체에 일종의 뭐라고 할까? 약간 누락되어 있다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좀 이렇게 온도차가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을 하는데요. 학교 마을 공동체. 어떠신가요? 좀 더 명확해지지 않나요? 학교와 마을이 함께 공동체적인 입장과 공동체적인 가치관과 공동체적인 방법으로 함께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각각의 학교와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또 어떤 형태로 빛이 나고 또 일정한 어떤 역할들을 한다면 그것들을 모이면 이제 지역의 교육이 달라지는 제가 그것들을 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천의 읍면동에 학교와 마을에서 학교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 마을 공동체가 또 다른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읍면동에서 점차 이런 것들을 폭을 넓혀간다면 그때 비로소 이제 이천의 지역교육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되고 이 두 과정을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행정과 재정 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이천의 아이들을 이제 잘 키우고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바로 이천의 아이들이 이천의 시민으로서 성장을 하고 그 이천의 시민이 이제 비로소 지역사회가 선순환되고 지역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이 지속가능한 이천이 되는데 아마 기여할 거라는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고 그런 꿈을 이 이천 혁신교육 포럼에서 한번 논의하고 한번 함께 좀 이렇게 방향성을 공유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자 교육의 3주체 특히 학교 마을 지역 저는 이 학교 마을 지역을 새로운 교육의 3주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학교는 학교의 역할, 또 마을은 마을의 역할, 지역은 지역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겠죠. 학교와 마을 지역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마 혁신 포럼에서 충분히 아마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거칠게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학교는 지역사회 학교로 한번 전환해보자. 학교와 지역이 긴밀한 또 굉장히 불가분의 또 굉장히 서로 자연스럽게 만나고 뭔가 함께 모색하고 함께 뭔가 토론하는 뭐 이게 지역사회 학교 그리고 지역에 의한 학교 또 지역을 위한 학교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 철학과 교육 목표에 만약에 이런 것들을 반영만 할 수 있다면 상당히 그 전개된 양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을은 학교 교육 활동을 지원하면서 이제 마을 자체가 가져오는 고유한 속성을 활용하여 학교가 하기 어려운 특히 4시 반, 3시 반, 4시 이후에 아이들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을이 담당한 저는 그래서 마을 돌봄 또 마을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정주 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그 위치에 맞는 역할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 두 권의 책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혁신교육 포럼에서 논의를 할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두 번째 책은 이천 혁신교육의 방향성을 세우는데 중요하게 아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천 혁신교육과 선생님들의 꿈과 도전, 그리고 그 도전의 과정 속에서 아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많은 일들은 굉장히 낯설거나 어렵거나 또 이렇게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장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중심에 둔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우리 모두의 아이이고 또 그 아이가 이천의 시민으로 성장하여 이천의 어떤 지역의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들고 또 이천의 삶을 만약에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정말 지역의 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 과정이 얼마나 지난하든 또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든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천 혁신교육 포럼에서 그것들을 꿈꾸고 함께 그 방향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